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태원 클럽바의 코로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과 부평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감염까지 일어나면서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큰데요. 행정당국은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3일 오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녀오셨죠? 어떤 내용이던가요? 오늘 추가로 8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원래 인천의 102번째 확진자입니다. 이분이 이태원을 지난 2월 2일, 3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9일날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초기에는 당초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그래서 근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분의 동선이나 GPS를 까보니까 이분이 그 동선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진술 네. 내용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6일과 7일, 6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학원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7일에는 과외를 했다라는 정황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접촉자를 확인해서 검체 검사를 해보니까 8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것을 오늘 박남춘 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최종 확진자는 그래서 116명까지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들 인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한 1,000명이 넘는 상태거든요. 8명의 추가 접촉자가.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진술을 속였던 102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또 인천시 대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인천시는 이 학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든 학원 관계자에게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좀 학원을 열지 말아달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일주일 동안은 좀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문을 정상적으로 열어도 그리고 학부모분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도 이거를 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좀 권고에 그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제 조치가 아니라 권고 조치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그런데 부평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에서 2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부평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지난 2일하고 3일 그리고 5일에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던 확진자인데요. 이분이 서울시 통계에 잡혀서 인천 통계로는 분류는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때 처음에 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막 찾아낼 때 이분이 좀 긴급 검체 검사를 했을 때 빠졌던 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인천에 거주하는 거는 나타나면서 확진자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접촉했던 가족분 중에 누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이분하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 헬스장이 아니라 댄스 연습을 위해서 그 댄스 연습장에서 만난 다른 분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두 번의 2차 감염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네. 안정세를 보이던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나오면서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부천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경기 부천에서도 10일 7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76번째 환자 A씨는 24살이죠. 지난 3일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한 후에 이제 감염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다음 날 11일에는 A씨 어머니 B씨 54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클럽바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부천에서. 그래서 부천에서는 총 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20대 남성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부천의 한 백화점에 근무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부천시가 확진 판정 사실을 알면서도 백화점을 늦게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죠. 백화점이 그 다중시설이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현재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장덕천 시장이 10일 그날 확진이 발표된 날이죠. 오전 10시 6분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천의 76번째 환자인 A씨 확정 소식을 알렸는데 그 동선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좀 증폭이 됐습니다. 의례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가 좀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본하고 이제 확인이 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장덕춘 시장이 10일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동선 중 확인된 내용, 그 시간, 아니면 마스크 착용 여부, 그리고 이동 수단 등이 확진자 진술하고 그 역조사 간의 조사관, 그리고 시 보건소에서 하는 조사하고 너무 많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오후쯤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동선은 12일 날 한 이틀이 지나 나서야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보니까 접촉자 수가 좀 늘어났어요. 최초에서는 한 10명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30명으로 늘어났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23명으로 늘어나서 총 53명. 두 분이서 총 53명 접촉자가 나왔고 은행 같은 경우도 농협으로도 명시되지 않는데 나중에 동선 보니까 농협으로도 나오고 좀 장소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설명인데요. 인천의 경우는 사실 광역단체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하는 곳이다 이런 평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13일 기준으로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예, 12일 기준으로 12일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이분 네. 중에 한 분은 그 서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 30일부터 휴가를 다녀왔던 분이신데 서구에 다시 복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7일에 홍대주점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있다, 감염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나타났던 분 중 한 분은 남동구에 거주 중인 분이시고요. 이분은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이점인데 이들 모두 10일 증상이 발현했고 그리고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두 서울 이태원에는 방문하지 않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어떤 감염 경로를 거쳐서 이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이제는 지역 감염 확산을 더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평 확진자의 경우는요, 지난 3일과 5일에 이태원 클럽에 들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2차 감염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없어가지고요. 네. 결국엔 간접적인 지표들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하나로 떠오르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검사를 받았고 검체 검사가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일 기준으로 761명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1% 수준인데 사실 이 1% 수준은 그렇게까지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요. 다만 근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라서 음성 판정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감염, 더 많은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염 경로가 명확하다면은 방역 당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분이 이런 사례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앞서 이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를 최초 감염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사실 방역 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확진자였어요. 그리고 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태원을 방문했던 분들에게서도 계속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 지역에서 그리고 이태원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3일 오전에 인천시가 발표한 8명의 확진자 중에서도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접 접촉했던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집단 감염이 우려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학원 등을 좀 많이 방문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파가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임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자,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는 클럽이라는 그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방문자들을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실제 이를 숨기는 감염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태원발 그 클럽 감염자들은 신천지와 좀 다른 게 있죠. 근데 신천지는 명단이 있는데 네. 이태원은 명단이 있지만 거의 맞지 않는 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보이지 않는 이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정부 당국의 상당히 큰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6일날 이제 용의 확진자가 나타나서부터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10일날 이런 발표를 했죠. 감염 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가하겠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이태원에 갔다 왔으면 바로 검사받는 일이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전까지 시간이 조금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제 요청을 했죠. 질본에서 3사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태원 일대 기지국을 이렇게 전화를 했던거나 아니면 통신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좀 네. 명단을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원이 클럽 인근에 총 1,905명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이태원 클럽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해서 자가격리토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서울시가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일 기준으로 해서 익명검사 검사 건수는 6,544건이거든요.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전에 10일에는 약 3,500건이었던 검사 수가 11일에는 6,544건으로 약 2배가량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녀온 사람의 경우 자진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지금 상황이 있기도 하죠. 실제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태원 방문 확진자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 기자님. 사실 주민들의 분노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이 되게 집단 감염 우려가 엄청 큰 곳이거든요. 밀폐돼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단순히 뭐 술집을 방문해서 지인들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학원에 갔다거나 이런 사례들보다는 훨씬 더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곳인데, 근데 사실 이 클럽에 방문을 했던 분들을 욕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대처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정세균 총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전파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자, 이런 식의 전문가들 조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기상조였다 이렇게 보시는 그쵸. 건가요? 네, 그리고 당시에 전문가들은 특히 클럽만이라도 좀 규제를 좀 계속 유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건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클럽에 대해서는 뭐 물론 기준은 마련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그리고 사람 간 1m, 2m씩 떨어져서 이용할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은 마련은 해놨는데 이게 사실상 지켜지기가 힘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너무 시급하게 전환했던 정부의 잘못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도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본인도 저는 잘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태원 클럽이 갔다 와서 과연 이 정도였을까는 본인도 판단을 못했을 거란 판단을 네. 하고요. 어쨌든 지하철에서 검사를 빨리 받아라 해서 이런 일이 나온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주민들 그 앞에다 이제 대자보를 붙였던 건데 또 하나의 표출인데 과연 이거를 그분한테 모든 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놓쳤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계속 여기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해외발 그 감염자 수만 나오고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하면서부터 약간 조금 느슨해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연휴를 앞두고 나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는 그 발표 자체가 국민들한테 인식이 이제 조금 나아졌구나라는 그 인식 자체가 조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 차단을 위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행정명령 등에 잇따라 규제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5월 8일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유흥시설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태원바가 특성 있는 곳이라 쉽게 자진해서 검사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또 일부는 개입하는 보도 때문에 성소수된 지적이 일기도 했는데 그렇게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또 무증상자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10일 날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업소 출입자에 대한 감염 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경기도 이날 0시 기준에 따라서 이태원 논현동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가 1,206명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 검사 결과 23명 양성 평정을 받았고 819명 음성이었습니다. 또 233명은 검사 진행 중이었고 131명은 검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검사 대인 접촉 금지 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요. 오늘 이재명 지사 또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빨리 검사를 받아라. 받지 않다가 만약에 누가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부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네. 다시 한 번 더 엄포를 놓게 했습니다. 인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인천시도 지난 10일 박남준 시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요. 세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일단 룸사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이태원 감염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막겠다라는 조치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9일부터 이태원동에 있는 6개 클럽을 방문한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에 거주 중인 주민 그리고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그리고 대인 접촉을 금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치에 따라서 앞서 지금 761명의 검찰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검찰 검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양병원 신규 환자랑 그리고 신규 의료인 그리고 간병인 등은 일단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는 인천이 서구병원에서 감염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이태원을 방문했었던 분이 서구의 병원에 입원해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됐었는데 이를 좀 겪은 인천시가 좀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유흥업소의 경우 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데 사실상 이 영업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길 경우에는 방역 비용까지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업소에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에 감염 조사로 미감이 확인될 때까지 내려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아이들의 개학도 또다시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쯤 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 방역이 현재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유효한데 네. 근데 아까 정부 측에서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 다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했을 때 아직은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오늘같이럼 인천에 지금 대규모로 나오고 그리고 그 8명이 오늘 발생은 했지만 나머지 접촉자들이 교회라든가 학원의 접촉자들이 수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이를 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 감염 우려에 대한 대비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지는 않고요. 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13일 기준으로 8명이 새로 생긴 것 말고를 제외하면은 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판단 때문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저는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빠르게 좀 시에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12일 발생했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 확진자 사례는 방역당국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고3부터 이 개학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미뤄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게 잠잠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 전파가 아직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고 규모도 가늠이 잘 안 가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시나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문가들 의견은 어느 정도 시간을 지켜보고 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거나 엄청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이때 좀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거나 이런 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조심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감염 비상인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